뜨거운 박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야권 통합 그리고 지역 통합, 남북 통합을 이룰 기호 7번 문성글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거 좀 양해해 주십시오. 또 뭐 박영선 의원, 박지원 의원 제가 다 감기로 옮겨 드려가지고요. 이하경 선배까지 아주 죄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보면 볼수록 승질 나시죠? 어떻게 된 게 이 정권은 민주정부 10년 동안 한 건 모두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재벌 중심의 고도성장 정책은 IMF 때 이미 절단난 정책입니다. 이걸 10년 되돌려서 다시 하니 나라 경제가 이 모양입니다. 6.15 선언, 14선언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약속했던 LH공사 뺏어갔습니다. 이 정권 갈아엎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경쟁해야 될 야당이 무려 5개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통합해내자. 그래서 재작년 8월 저는 제안서 하나 달랑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재작년 겨울 전라북도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12월 25일에 군산 은파공원에서 눈보라가 치던 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찍은 사진이 아주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밀란이라고 부르지만 내일은 성공한 시민혁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네, 마침내 민주통합당이 건설됐습니다.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동안 1년여 민주당 통합특위위원장으로서 저랑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통합을 이끈 이인영 최고께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통합만 이룬 것이 아니라 혁신도 이루었습니다. 지도부 경선은 물론이고 금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의 후보도 100% 시민 참여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민주통합당으로 커지면서 드디어 내부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네, 이제 시민 여러분께서 원하는 후보를 직접 뽑아내시면 됩니다. 이제 시민혁명이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당대표가 되면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한 정당 구조를 애시당초 제가 창안했고 제가 제안드렸고 성공시켰으니까 이제 대표로서 제대로 안착시켜내겠습니다. 이번 대표 경선에 등록한 선거인단부터 누적해서 4월 총선에 투표하고 싶다 얘기하시면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총선에 추가 등록되고 대선 경선에서 또 추가 등록되면 우리는 12월에는 500만 시민 당원을 가진 강력한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약체 정부라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당했던 서름 깨끗하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당대표가 되면 공천혁명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정부 10년 저는 돕기만 했지 어떤 덕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입각한 적도 없고 출마한 적도 없기 때문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공정하고 깨끗한 공천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우리 4월 총선에는 35세 미만 청년을 4명 국회 당선 안정권으로 비례후보로 공천할 것입니다. 이번 16 서울시장 선거에서 2040의 투표 성향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시발로 해서 앞으로 광역의원 기초위원회도 젊은이들을 대거 공천하면서 젊은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젊은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 통합을 이루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 대결 구도, 정치인 김대중은 지역 대결 구도의 최대 피해자였고, 정치인 노무현은 이 지역 대결 구도를 극복하고자 자신의 몸을 던진 분입니다. 이번 4월 총선 저는 부산의 북강서을에 출마하겠습니다. 2000년 4.13 총선 때 노무현 의원이 당선이 확정적인 종로구를 버리고 마지막으로 도전했던 지역구입니다. 문재인, 김정길, 김영춘 손잡고 부산에서부터 지역구도를 넘어서겠습니다. 여기 지금 후보로 나와 있는 김부겸 후보, 경기도 지역구 버리고 대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대구가 손을 잡고 이 지역구도 반드시 극복해내겠습니다. 저는 남북을 통합하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네, 문익환 목사가 문을 두드렸고, 김대중 대통령이 문을 열어 제꼈고, 노무현 대통령이 길을 닦기 시작한 이 남북관계, 이명박 정권이 이렇게 절단낼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통상국가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북의 철도입니다. 부산에서 컨테이너에 실으면 이것이 중국으로, 러시아로, 유럽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에는 우수한 노동력과 7,000조 원어치 지하자원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수한 기술과 돈이 있습니다. 서로 손을 잡으면 우리 민족의 경제를 번영으로 이끌 수 있건만, 무엇 때문에 우리 민족의 터전 반을 잘라서 중국에 공짜로 갖다 바친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반민족적인 반민족적인 매국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4월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당이 되는 즉시 저는 민주통합당 대표단을 만들어서 북한을 방문하겠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발전시켰던 남북관계 빠르게 복원하고, 원컨대 민주정부 다음 5년 동안에 적어도 남북 국가연합을 성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혹 기자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문성근 다 좋은데 경험이 좀 적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직업을 정치로 바꾸지 않았을 뿐이지 70년대부터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정치 연실 속에서 살아왔다. 내가 정당에 들어간 적이 없고 여의도 생활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주눅들지 않아서 이렇게 온과 오프를 결합한 정당으로 통합해낼 수 있다 꿈을 꿀 수 있었고, 그 상상력의 힘으로 어느 누구도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밀어제껴서 결국 성공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꿈을 꿉니다. 이번 4월 총선에 우리가 안정적인 다수당을 이루고 6월에 국회가 개원되는 즉시 국정조사권과 특검을 동원해서 이명박 정권의 갖은 작패를 완벽하게 뒤집어 엎겠습니다. 특히 이 중앙선관위 테러 사건, 이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조사 결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사실이 드러나면 임기가 단 하루가 남더라도 반드시 탄핵 처리하겠습니다. 저 부족합니다.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사의 흐름이 너무 가슴 아파서 먼저 돌아가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반드시 정권 교체를 성공시켜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